아마도 모든 남성분들이 여성에게 관심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막연한 멋을 추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이번 시간은 누리고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연과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랑을 논리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모든 것이 통할 거야. 그렇게 믿으시지요. 하지만 우리네 마음은, 특히 여성의 마음은 그리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싹트는 순간은 계산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단계에서 결정되니까요. 여성의 끌림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논리라는 차가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이 느낌이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나 화려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된 깊고 본능적인 판단체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느낌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상대방의 말없는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따뜻한 정,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의 결까지 읽어내는 예리한 눈치,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것 같은 깊은 배려의 감정.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스며드는 온기처럼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라면 내 감정의 그림자까지도 어루만져 줄 것 같다는 지극히 감성적인 확신에서 호감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은 결코 한순간의 충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눈빛, 무심코 내비치는 작은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진정성 어린 태도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선명한 무늬를 새기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상대를 탐색하고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안전함과 소속감을 감지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도 맞닿아 있는 감정선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현대가 아니라 원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그리도 쉽게 끌릴까요? 이것은 비단 현대의 풍요로운 식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훨씬 더 원시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뇌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니라 극심한 결핍이 일상이었던 환경에 맞춰 최적화되었습니다. 당분은 위급할 때 필요한 빠른 에너지원이었고 지방은 길고 힘든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고효율의 저장수단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보상 시스템, 즉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회로는 달콤함과 지방에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놀랍게도 연애와 짝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신경과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은 우리의 감정을 판단하는 핵심 시스템이 약 20만에서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명사회가 시작된 것은 고작 1만 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은 빠르게 현대사회에 적응했지만 감정과 본능을 관장하는 뇌의 가장 깊은 구조, 바로 견연계는 여전히 원시시대의 환경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유 없이 끌린다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이 오래된 생존 알고리즘의 강력한 결과물인 것이죠. 특히 수렵 채집 시대의 여성에게 짝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닌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출산 중 사망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지금처럼 발달한 의료기술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임신 기간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외부 위험에 훨씬 취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성의 짝 선택은 로맨틱한 끌림을 넘어 자신과 아이의 생존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다음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도록 진화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나는 그리고 나의 아이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간기 실패의 비용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성에게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임신은 수년간의 생존 부담으로 이어졌고 출산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 역시 집단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상대방의 달콤한 말보다는 행동을,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계획보다는 현재의 안정된 상태를, 번쩍이는 감정보다는 견고한 안정성을 먼저 평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대부분 의식 아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도 왜 이 사람은 별로고 왜 저 사람에게는 마음이 끌리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콘돔도 있고 첨단 병원도 있으며 든든한 법이라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빠르게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본능은 여전히 다음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남자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가?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가?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 모든 요소는 결국 과거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나도 우리의 아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말보다 상태를 본다. 여성은 남성을 평가할 때 그가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보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마치 물속의 파장을 읽어내듯 말이지요. 우리의 뇌는 복잡한 대화를 분석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처리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말은 느립니다. 언어를 조합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상대방이 내뿜는 상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전전두엽보다 감정과 위험을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 영역이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 내용을 미처 다 알아듣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이미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안전한 존재인가? 긴장하고 있는가? 위협적인가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적인가?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우리는 단지 그 결과를 느낌이라는 모호한 형태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여성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또는 왠지 모르게 별로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유는 말이나 표정 연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배어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수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빨라지는 호흡,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굳어진 자세까지. 우리의 뇌는 이러한 미묘의 신호들을 번개처럼 빠르게 포착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불안정한 남성과의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아이의 생존 확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겉으로 긴장하지 않는 남자보다 오히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남자에게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매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한결같음, 즉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줍니다. 그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지,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상황에 따라 태도가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는지, 이 모든 요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이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그가 단순히 강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적은 파트너로 분류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감각은 연봉이나 직업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여성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는 모습, 선택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단단한 모습. 이런 신호들은 상대방의 전반적인 자기 통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화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를 함께 양육할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는 남자에 강하게 끌립니다. 이것은 결코 권력욕이나 거칠애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집단 내에서 그의 위치는 사회적 신뢰도,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는 능력, 리더십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능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고립된 남성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보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뇌는 집단에서 무시당하거나 고립된 남성에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판단의 과정이 여성 스스로도 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미 끝나버린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가 정말 잘 통해서 끌렸어. 성격이 좋아 보여서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무의식 속에서 내려진 감정적 결론을 나중에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려는 사후 해석에 가까운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토록 강력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본능적으로 끌리는 핵심 요소, 사회적 위치. 돈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주 최근에 등장한 것입니다. 불과 몇 세기, 길어야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은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뇌가 어디에 먼저 반응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원이 단순히 이미 확보된 재산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과 직결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냥에 성공할 확률, 집단 내에서의 발언권, 갈등 상황에서 현명하게 중재하거나 모두를 이끌어가는 능력, 즉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연봉, 직업, 경제력 같은 숫자로 표현되는 지표로 바뀌었을 뿐 우리 본능의 판단 기준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심리 실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소득과 동일한 외모 조건을 가진 남성 사진 2장을 보여주되 한 남성에게는 동아리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구성원이라는 설명을, 다른 한 남성에게는 동아리의 핵심적인 조율자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성 참가자들은 일관되게 조율자라는 설명을 들은 남성에게 훨씬 높은 매력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정보보다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본능에 더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생각보다 단순하고도 본능적인 관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시선이 모이는지, 이런 모습들은 그 개인의 주장이나 자기 PR보다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정보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은 분명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본능 역시 이 규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직 심리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위기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주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후자를 진정한 리더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이런 상황 기반의 리더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환경에서 위기 대응 능력은 곧 자신과 아이의 생존 능력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위험할 때도 나와 내 가족과 함께하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분위기는 결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신감, 여유로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감은 누가 흉내낼 수도 연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적 경험과 수많은 성공, 그리고 실패를 통해 쌓아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의 몸의 움직임, 말의 속도,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타이밍, 그리고 표정 관리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사람의 연봉이나 직업을 듣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뭔가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본능적인 맥락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같은 고급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조직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당당히 그 차를 타고 내리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과시적으로 그 차를 운전하는 경우, 여성이 느끼는 매력의 깊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급차라는 물질 자체보다 그 차가 놓인 사회적 맥락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진정한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입니다. 이 사회적 위치란 집단 안에서 그가 얻은 신뢰,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하고 단호한 행동,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분명 그 사회적 위치를 더욱 확고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차가운 숫자보다 그 숫자가 보여주는 사람의 상태와 맥락에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다가서야 할 깊은 지혜가 아닐까요? 4. 알파처럼 보이기보다 중요한 것. 이 작은 차이가 바로 깊이와 진정성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인간 뇌는 번쩍이는 과장된 힘보다는 고요하고 단단한 안정성에 훨씬 더 강한 신뢰를 보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친 힘의 과시는 오히려 내면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지배하려는 욕구, 과하게 경쟁적인 행동, 그리고 잦은 공격적인 태도들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단기적으로는 위압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여성의 뇌는 이미 안정된 위치에 있어 굳이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여유로운 신호에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알파 흉내를 내는 것은 오히려 매력을 깎아내리는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살피는 태도는 낮은 자기 효능감의 신호입니다. 과도하게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 기준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낮다는 증거로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여성의 뇌는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헌신과 선물은 오히려 짝같이 불균형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에서는 관계 초반의 지나친 투자를 짝같이 불균형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치 한쪽이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부으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혹은 다른 선택지로 없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와는 다릅니다. 균형 없는 헌신은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정서 조절 능력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정서 조절 능력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하나, 표정 변화 하나에 감정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모습은 정서 조절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감정 소모가 너무 크겠다고 예측합니다. 과거의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파트너는 생존의 리스크를 높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 기준 없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태도는 중심이 없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고 소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크나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 네, 네 하는 남자보다는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당당히 말할 줄 아는 남자에게 훨씬 더 깊은 안정감과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매력에 대한 판단이 상대방의 연봉이나 재산 정보를 알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에 언급된 행동 패턴이 반복된다면 여성의 본능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관계 안에서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겠구나. 그러므로 진정한 매력이란 우리가 소유한 무엇을 과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즉 상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정한 안정과 신뢰를 끊임없이 찾고 있으니까요. 5번. 영향받지 않는 남자 vs 눈치 없는 남자. 여성은 결코 무례하거나 거친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고 눈치만 살피는 남자에게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성의 본능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은 바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매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안정성을 인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반응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정서 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뇌의 전전두엽이 감정과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편도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며 불안이나 분노, 좌절과 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늦추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여유를 가집니다. 여성의 뇌는 이러한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강력한 안전 신호로 해석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파트너는 과거 생존의 리스크를 높였기 때문에 이 안정성 신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자존감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피드백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내고 단단하게 세운 사람, 즉 자기 가치의 내재화가 잘 된 사람은 쉽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절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자를 보면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혹은 조금만 거리를 두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매력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예측 가능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페이스를 가진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급하게 바꾸지 않으며 감정과 행동 패턴이 일관적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에서 여성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신적으로 편안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성이 자기 페이스를 가진 남자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그가 무조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영향받지 않음이 정서적인 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눈치 없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향받지 않음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면 눈치 없음은 타인의 불편함이나 경계 신호, 미묘한 거리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결핍입니다.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공감 정확성의 문제로 봅니다. 공감 정확성이 낮은 사람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지치게 하거나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눈치 없는 남자를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기에 피곤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표현 강도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즉 사회적 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균형 감각을 이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이거나 고집센 사람은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강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협할 줄 모른다는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타인의 관점을 무시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성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기 어려운 파트너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단단한 중심이 아니라 경직성으로 인식되며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6. 외모 관리는 잘생김이 아니라 신호다. 여성의 본능은 외모를 통해 잘생김이라는 단순한 그림을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정보를 빠르게 포착해냅니다. 우리의 뇌는 얼굴을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상태 요약본처럼 처리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하는 불과 100에서 200밀리초, 즉 눈 깜짝할 사이에 건강 상태, 위생 수준, 스트레스 정도, 심지어 자기관리 능력과 사회 적응도까지 동시에 추론해낸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첫인상과 첫 번째 분류는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외모는 단순히 논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던져지는 즉각적인 신호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깨끗한 피부, 단정한 모습, 그리고 균형 잡힌 체형 같은 관리된 외모는 과거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생활 리듬이 안정적이며 더 나아가 집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생존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성의 뇌는 이러한 신호를 오랫동안 매력의 근간으로 학습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잘생김이 아니라 바로 자기관리 신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모 매력도를 세분화했을 때 타고난 얼굴형보다 피부 상태, 헤어 정돈, 채취 관리, 그리고 옷의 핏과 청결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습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요소들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외모 관리는 또한 사회적 지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옷차림과 스타일은 그 사람이 사회적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선택하는가,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지도 않는가, 그리고 집단의 암묵적인 기준을 세밀하게 읽어낼 줄 아는가, 이는 단순한 패션 감각을 넘어선 사회적 규칙을 해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능력을 장기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사회적 규칙을 읽지 못하는 파트너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 관리는 자기 효능감의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과학에서는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외모 관리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뇌는 관리된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단하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것은 화려하게 꾸미는 남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관리는 안정감을 시시하고 방치는 혼란스러움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연봉이나 학벌 같은 정보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본능을 자극합니다. 현대사회의 사례에서도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가진 남성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피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나타났을 때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깨끗한 피부, 몸에 잘 맞는 깔끔한 옷을 입었을 때 여성의 평가는 평범함에서 신뢰감 있음으로 놀랍도록 크게 바뀝니다. 이는 그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7. 연애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로, 감정을 너무 빨리 쏟아붓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사람은 아직 낯선 대상으로부터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이를 위험 신호로 처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속도가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속도를 너무 성급하게 앞질렀기 때문이죠. 여성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오려 하지? 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여성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은 설렘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경계심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려는 행동은 큰 부담이 됩니다. 괜찮아? 나 싫어졌어? 지금 무슨 생각해? 와 같은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여성의 뇌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감정 관리자가 되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이를 불안형 애착이 전형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불안형 애착의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의존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피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설득하려 드는 것은 연애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감정이 논리로 만들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감정은 설명보다는 경험과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의 자기지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선택했고 투자했는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설득당한 사랑은 감정이 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빠져든 사랑은 감정이 강렬해집니다. 따라서 설득은 호감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감정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보다 너무 빨리 미래를 그리는 행동은 압박 신호로 작동합니다. 관계 초기부터 너무 이른 헌신을 약속하거나 미래 계획을 과도하게 공유하고 관계의 정의를 성급하게 내리려 하는 행동들은 겉으로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가 줄어든다고 느낄수록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좋아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또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과도하게 상대에게 맞춰주거나 자기 희생을 반복하고 심지어 거절을 당했음에도 끈질기게 다가가는 행동은 친절함이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추격을 이 사람은 다른 선택지가 적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여성의 본능은 이러한 신호를 매력 상승이 아닌 매력 하락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관계를 자신의 삶의 중심축으로 올려놓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삶의 다양한 정체성, 일, 목표, 다른 관계들이 존재할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애라는 하나의 모든 의미를 걸면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가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에게 이 사람의 삶은 너무 가볍다라는 불안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주도권은 밀당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밀당은 단기적인 자극에 불과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단기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일시적인 흥분과 긴장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기반으로 하기에 관계가 깊어질수록 피로감과 불신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성의 뇌는 이 신호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여 저장합니다.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의 자율성은 낮아지고 이는 결국 매력도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상대에게 선택받으려 하기보다 서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맞으면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물러서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조가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관계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결코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독립적인 신호가 됩니다. 무례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벗어나면 거리를 두며 감정적인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여성에게 이 사람은 나 없이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사람이다 라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감정은 존중과 매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강요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준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연락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지면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를 재조정하며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다면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 행동의 일관성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애착이론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밀당은 오히려 불안형 애착의 전형적인 패턴을 드러냅니다. 관심을 잃을까 두려워 상대를 밀어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다가서는 이 패턴은 상대에게 이 사람의 감정은 내가 조절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담감을 줍니다. 이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호감을 표현할 줄 알지만 결코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거절을 받아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으며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설득 대신 상황에 따른 행동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선을 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방향을 분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성의 본능은 감정을 능숙하게 숨기는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기준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격정적인 감정 위에서 현명한 선택의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조작이나 기교 없이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 결국 답은 경험이다. 아무리 많은 연애 이론을 달달 외운다 한들 한 사람의 태도와 분위기는 결코 책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겪어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비로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해하는 것보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훨씬 더 강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행동 패턴은 전두엽이라는 논리적인 뇌 영역보다 우리의 습관을 관장하는 기저핵이나 소뇌 같은 부위에 지배를 받습니다. 책을 읽어 머리로 알게 된 것은 쉬이 이치지만 몸으로 직접 겪고 배운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연애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유로움, 섬세한 거리 조절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연습하며 몸에 배었을 때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마치 자신의 매력 없음에 대한 증거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습이론에서는 이를 오류 기반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선을 넘었는지, 언제쯤 관계의 속도를 잘못 조절했는지, 어떤 행동이 불필요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피드백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형성하게 됩니다. 경험 없이 겉으로만 내세우는 자신감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수많은 실패와 오류를 통과하며 만들어진 기준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경험은 칭찬이나 인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진정한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내가 어떤 상황을 직접 통과해 보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경험, 관계가 끝났음에도 혼자 힘으로 괜찮았음을 깨달았던 경험, 삶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결국 혼자서도 꿋꿋이 잘 돌아갔던 경험.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이상 연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상태야말로 여성이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느끼는 정서적 독립성이라는 진정한 매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나면 한 사람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가 우러나옵니다. 이 분위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연출할 수 없는 오직 깊이 있는 경험의 누적에서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그의 표정은 쉽게 조급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박자 늦추어 반응하는 여유가 생기며 상대방의 선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라는 바다를 수없이 항해하며 수많은 파도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왜 좋은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경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선물합니다. 여기서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볼 용기,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절을 담당하게 감당해본 횟수, 그리고 원치 않는 관계를 끝맺어본 경험들. 이처럼 다양한 선택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이상 단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삶 전체의 의미를 걸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애는 우리 삶에 있어 더 이상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여유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매력 신호인 것입니다. 위 정보를 다 읽으셨다면 여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틀려지셨을 겁니다. 노리고가 드리는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표하시는 일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노리고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